캄보디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2월 27일 태국과의 국경 분쟁이 드디어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프놈펜 총리실에서 휴전 합의서에 서명했죠.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단 72시간 사흘만 평화를 지키면 태국에 억류된 우리 병사 18명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우리는 중국제 드론 250대를 국경 너머로 날렸습니다. 정찰이라는 명목이었죠. 11시 정각 250대가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18분 후 240대가 격추됐습니다. 96% 손실률이죠. 미사일 한 발도 쏘지 않았어요. 단지 한국제 방공 시스템을 켜놨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사 18명 석방은 즉시 취소됐고 국제사회는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단 한 줄의 공문만 보냈죠. 유감을 표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72시간을 참지 못했을까요? 한국제 시스템은 어떻게 18분 만에 240대를 격추했을까요? 그 전에 한국 파이팅이라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밤 11시. 저는 총리실 지하 통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모니터들이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250개의 점. 하나하나가 드론이었습니다. 우리 드론이었어요. 중국제였습니다. 제가 2023년에 선택한 바로 그 드론들이었죠. 통제실에는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정보기관 분석관, 총리실 보좌진.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5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점들이 천천히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어요. 태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옆자리 분석관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처럼 들렸어요. 그때 첫 번째 점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착시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몇 초 후 두 번째가 꺼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 점들이 마치 촛불처럼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요. 1분도 안 돼서 수십 개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 앞으로 다가갔어요. 점들을 세어보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사라지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격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초반에는 1분에 10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로, 3배로, 5배로 빨라졌습니다. 시스템이 학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드론의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요격 순서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었어요. 우리 드론은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훈련 데이터였어요. 태국 전투기는 한 대도 뜨지 않았습니다. 미사일도 쏘지 않았어요. 사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화면 속 점들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100개가 남았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전투가 아니라는 걸요. 일방적인 사냥이었습니다. 50개, 30개, 20개. 마지막 몇 개의 점들이 흩어져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하나씩 차례로 꺼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이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깨끗했어요. 점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250개가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통제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분석관이 최종 집계를 보고했어요. 작전 소요 시간 18분. 격추 240대. 추락 또는 행방불명 10대. 생환 0대. 태국 항공기 활동 0건. 미사일 발사는 전부 지대공 시스템. 확인된 무기는 단 하나. 한국제 자동 방공망. 한국제.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2022년 저는 태국의 한국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같은 시스템을 살지 고민했었죠.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간 가격대. 실전 검증 부족. 우선순위 하위. 우선순위 하위. 그래서 우리는 더 싼 중국제를 선택했어요. 빠르고 저렴하고 정치적으로 부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썼습니다. 중국제 드론 250대 대량 투입 시 상대방 방공망 포화 가능. 충분한 억지력 확보. 충분하다. 그 단어를 선택한 건 저였어요. 하지만 지금 깨끗한 화면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다는 걸요.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다는 걸요. 통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너무 밝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새벽 1시까지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계산했습니다. 18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드론 250대가 있었어요. 20억 달러어치였습니다. 2년에 걸쳐 도입한 전력이었죠. 18분 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루 전인 12월 27일, 우리는 태국과 휴전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72시간만 평화를 유지하면 억류된 병사 18명을 석방한다는 것. 공짜였어요. 그냥 사흘만 참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8시간도 못 참았습니다. 정찰이라는 명목으로 드론 250대를 날렸어요. 그리고 18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병사 석방은 취소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맹이라 믿었던 중국, 단 한 줄만 보내왔습니다. 유감을 표한다. 72시간. 공짜로 끝날 수 있었던 사흘이 이제는 수억 달러짜리 재앙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리온 찬토입니다. 2025년 12월 27일 오전, 푸놈펜 총리실 별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국경 분쟁을 끝내는 순간이었죠. 저는 회의실 뒤편에 섰습니다. 중간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제 명함에는 총리실 산하국가안보방산 조정위원회 실무총괄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런 공식 석상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저 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계약을 조율하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앞쪽에서 양국 대표들이 펜을 들어 올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서명이 시작됐죠. 검은 잉크가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낭독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양국은 72시간의 평화를 유지한다. 이 기간 동안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태국 정부는 억류 중인 캄보디아 병사 18명을 석방한다. 72시간. 사흘.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12월 30일 오전 10시 반까지만 참으면 되는 거였어요. 병사 18명이 공짜로 돌아오는 겁니다. 추가 협상도 필요 없고 배상금도 필요 없었죠. 그냥 사흘만 조용히 있으면 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46살.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였습니다. 채아 반룬, 국방부 방산조달국 국장이었어요. 오늘 저녁 7시 국방부 내부 회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내부 회의라니. 휴전 합의가 끝난 날 저녁에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하지만 타지 않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3층에서 1층까지 천천히 내려갔어요. 계단참마다 창문이 있었는데 푸놈펜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전이었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100m의 총리실 건물이 비쳤습니다. 저 안에서 방금 평화가 서명됐어요. 72시간. 그 후 병사 18명이 돌아옵니다. 핸들을 잡았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뭔가 찜찜했습니다. 좋은 일인데 말이죠. 전쟁이 끝났고 병사들이 돌아오는데. 하지만 마치 시험을 보기 전날 밤 같은 기분이었어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거리로 나왔어요. 신호등을 지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쯤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총리실 별관 3층 구석방이었습니다. 문패에는 국가안보방산 조정위원회라고 작게 적혀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외교부에서 온 태국 정세 보고서, 정보기관의 국경 동향 분석, 국방부 장비 도입 검토안. 평소와 같은 하루였어요. 오후 5시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국방부로 가야 했어요. 차를 몰고 국방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20분 거리였어요. 6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많지 않았어요. 내부 회의라고 했으니까요. 7시 정각 3층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총리실 고위 보좌관 2명, 국방부 실무자들.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채아 반룬이 손짓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7시 정각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10명이 앉아 있었어요. 총리실 고위 보좌관 2명, 국방부 실무자 5명, 정보기관 분석관 2명. 공식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록도 남지 않는 자리였어요. 상황 점검이라는 이름의 내부 모임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휴전 합의문 4본, 국경지역 병력 배치도, 방산 자산 현황표. 저는 가장 두꺼운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방산 자산 현황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캄보디아군 보유 무기 체계 목록이 나왔습니다. 전차, 장갑차, 화포, 그리고 드론. 드론 항목에 눈이 갔습니다. 중국제 250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도입한 수량이었어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2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23년 5월이었어요. 당시 저는 방산 도입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각국 무기체계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한국, 유럽, 미국, 중국. 4개 국가의 드론 시스템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한국제는 성능이 좋았어요. 실전 데이터도 있었고 가격 대비 효율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납기가 문제였어요. 1년 반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더 비쌌고 납기는 더 길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한국제의 70% 수준이었어요. 납기는 6개월. 정치적 부담도 적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었고 외교적으로도 우호적이었죠. 저는 엑셀 시트를 열고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가격, 성능, 납기, 정치적 고려사항.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점수를 매겼어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죠.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제 드론 250대 도입 시 충분한 억지력 확보 가능. 예산 절감 효과 우수. 정치적 리스크 최소화. 충분하다. 그 단어를 선택한 건 의도적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주변국과의 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됐어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었죠. 비싼 완벽함보다는 적절한 충분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고 3개월 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채아 반룬이 같은 파일을 보고 있었어요. 방산 자산 현황표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당연했죠. 그도 당시 중국제 도입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성비를 강조했던 게 그였습니다. 린 마니카가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태국군 전력 분석 자료였습니다. 저도 같은 자료를 찾아 펼쳤어요. 태국의 방공 자산 목록이 나왔습니다. 구형 대공포 시스템, 러시아제 미사일, 그리고 한국제 통합 방공 시스템. 마지막 항목 옆에는 2022년 도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022년. 그때도 저는 검토했었습니다. 태국이 한국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같은 시스템을 검토해야 하는지 회의가 열렸었어요. 당시 제 평가는 간단했습니다. 중간 가격대, 실전 검증 부족, 우선순위 하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중국제를 선택했습니다. 회의실 시계를 봤어요. 7시 20분이었습니다. 3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각자 서류만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회의라고 해놓고 왜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채아 반룬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가 입을 열었어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서류 검토만 하려고 저녁 7시에 모인 건 아닐 텐데요. 린 마니카가 지나가다 제 옆에 멈춰 섰어요. 찬토 국장님, 내일 회의에는 작전 관련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작전.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무슨 작전입니까? 내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녀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봤습니다. 방산 자산 현황표. 중국제 드론 250대. 충분한 억지력. 2년 전 제가 쓴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푸놈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내일 오전 9시. 작전 관련 회의. 그리고 72시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사무실 책상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 온 태국 정세 보고서, 정보기관 동향 분석, 국방부 장비 도입 검토안. 제 하루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읽고 검토하고 조율하고 서명하는 일의 연속. 총리실 산하 국가안보방산 조정위원회 실무총괄. 공식 명단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자리였지만 제 서명 하나로 수억 달러가 움직였습니다.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각 부처 조율회의가 열렸어요. 외교부 국장, 정보기관 분석관, 국방부 조달 담당자, 총리실 정책관. 5명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번 분기 방산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했어요. 장비 유지 보수비 3억 달러, 신규 도입 예산 5억 달러, 교육 훈련비 5천만 달러.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질문은 없었어요. 국방부 담당자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장비의 유지보수 계약 연장안이었어요. 금액 5억 달러, 납기 3개월. 내용을 검토하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사리온 찬토. 15개 안건 중 9개에 제 서명이 들어갔어요. 2시간 동안 처리했습니다. 오후에는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계속 봤어요. 6건을 더 처리했습니다. 승인, 검토, 보류, 반려. 제 판단이 곧 정부의 입장이 되는 일들이었죠. 저는 전쟁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싸우는 사람은 군인이에요. 결정하는 사람은 정치인이고요. 저는 조율자였습니다. 각 부처의 요구를 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무기를 살지, 어느 나라에서 들여올지, 얼마나 많이 구입할지. 장관과 총리는 제 보고서를 기반으로 승인했어요. 제 판단이 틀리면 국가가 위험해졌습니다. 오래된 파일이 서랍 안쪽에 있었어요. 중국 방산업체와 주고받은 비공식 메모들. 공식 계약서에는 담을 수 없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을 다시 읽었어요. 2023년 7월, 계약 직후에 받은 문서였습니다.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산 협력을 통한 정치적 연대 공고화. 정치적 문제 발생 시 베이징이 완충 역할 수행. 외교적 압박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약속. 이 문장이 중요했어요. 우리가 중국제 무기를 선택한 건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을 사는 거였어요. 문제가 생기면 중국이 나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계약 몇 년간 쌓아온 관계, 정치적 연대. 그 모든 게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죠. 오후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체아 반룬이었어요. 찬토 국장님, 내일 오전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내일 오전 9시에 오시면 아실 겁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긴급 브리핑. 휴전 다음 날인데요.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대부분 퇴근한 시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푸놈펜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차가 막혔어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긴급 브리핑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휴전 합의가 끝난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브리핑일까요? 새벽 2시쯤 겨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6시에 눈이 떠졌어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씻고 옷을 입었어요.
아침 7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국방부까지는 30분 거리였지만 일찍 출발했어요. 8시 40분에 국방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들이 이미 많이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2층 대회의실 앞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군 고위 장성들, 정보기관 간부들, 총리실 보좌진. 9시가 됐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작전국장, 정보본부장, 군 고위층이 전부 모여 있었어요. 총리실에서도 안보 담당 수석과 보좌관들이 왔습니다. 이 규모면 단순 브리핑이 아니었어요. 중대한 결정이 내려질 자리였습니다. 앞쪽 세 번째 줄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대회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표지를 넘겼습니다. 작전명, 목표 일시, 투입 자산.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작전 개요, 예상 경로, 회수 계획. 그리고 투입 자산 목록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투입 드론 250대. 전 기종 중국제. 250대. 그 숫자를 다시 읽었어요.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250대. 정찰에 250대요? 정각고시 작전국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휴전 기간 중 국경지역 정찰 작전 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어요.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선. 빨간 화살표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드론 침투 예상 경로였어요. 태국 4개 주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작전 목표는 태국군 배치 현황 확인 및 국경지역 동향 파악입니다. 동향 파악. 정찰이라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250대는 정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작전 일정표가 나왔어요. 내일 밤 11시에 첫 번째로 100대를 투입합니다. 5분 후 나머지 150대가 뒤따릅니다. 내일 밤. 휴전 합의 후 48시간 만이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서류를 넘기는데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작전 근거 자료였어요. 참고 문헌 목록이 나왔습니다. 맨 위에 제목이 보였어요. 중국제 드론 대량 투입 효과 분석. 작성자 사리온 찬토. 2023년 5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보고서였어요. 2년 전에 작성했던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제 보고서 발췌문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250대 규모 동시 투입 시 방공 레이더 추적 능력의 부담 발생. 요격 자산 분산 효과. 충분한 억지력 확보 가능.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방어를 말한 거였어요. 우리가 250대를 보유하면 상대가 함부로 못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이 공격작전의 근거가 되고 있었어요. 작전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작전을 설계했습니다. 찬토 국장님의 이론적 배경이 핵심입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30쌍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대량 투입으로 태국 방공망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공망 반응 확인. 이건 정찰이 아니었어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대상이 태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무기체계였어요. 중국제 드론 250대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손을 들었습니다. 작전국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휴전 합의 후 이틀도 안 돼서 이런 작전을 진행하는 게 적절합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국이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전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찰은 합법적 군사활동입니다. 휴전 합의문에 정찰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72시간. 사흘만 참으면 병사 18명이 공짜로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이미 결정된 사안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작전 개시는 내일 밤 11시입니다. 각 부처는 소관 업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어요. 제 보고서, 제 이름, 제 분석. 복도로 나왔을 때 체하 반론이 다가왔습니다. 찬토 국장님 덕분에 이 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장님 보고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총리실 비서실장 번호가 화면에 있었어요.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작전 재검토를 건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명이 참석한 회의였어요.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고 총리실이 묵인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내일 밤 11시 250대가 이륙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들어간 보고서가 작전의 근거가 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내일 밤 11시 250대의 드론이 국경을 넘습니다. 72시간. 그중 48시간이 지났고 남은 시간은 사흘도 안 됐어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총리실에 보고해야 할까요? 비서실장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작전이 위험하다고, 태국이 오해할 수 있다고,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하면 돼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무엇인가? 비서실장이 물을 깰 뻔했어요. 작전을 취소하자고요? 이미 30명이 모인 회의에서 결정된 일을요?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고 정보본부가 동의하고 총리실 보좌진이 묵인한 일을 제가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지금 안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휴전 합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이미지를요. 국민들에게 평화가 돌아왔다고 말하고 싶어 했죠.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불안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찬토 국장은 너무 조심스럽다. 실무자가 전략을 판단하려 든다. 그런 말들이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저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작전을 평가할 권한이 있나요? 전술을 판단하는 건 군의 목 아닌가요? 저는 그저 방산 조율자일 뿐입니다. 무기를 사고 계약을 검토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사람이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찰일 뿐이라고. 채아 반론의 말이 떠올랐어요. 작전국장의 설명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합법적 군사활동. 휴전합의 위반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이다. 250대라 해도 정찰이면 정찰입니다. 태국도 이해할 거예요. 양국 모두 국경 지역을 감시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침대로 돌아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두어 시간밖에 자지 못했어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출근길은 평소와 같았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결제를 했어요. 오전 10시에는 각 부처 조율 회의가 있었고 오후에는 예산 집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후 3시쯤 린 마니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찬토 국장님, 오늘 밤 작전 관련해서 총리실 통제실에 계실 겁니까?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통제실. 작전을 지켜보는 자리였어요. 알겠습니다. 짧게 답했습니다. 오후 5시에 사무실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지 않고 총리실 별관 지하로 향했습니다. 보안 통제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당직실 문을 열었습니다. 당직자가 출입증을 확인하고 안으로 안내했어요. 통제실은 어두웠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푸른 빛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모두 각자 할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7시, 8시, 9시, 10시가 됐을 때 국방부 작전실과 연결이 시작됐어요. 모니터에 지도가 떴습니다. 국경선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작전 준비 완료. 이륙 대기 중.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0시 50분. 이륙 10분 전. 통제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지도에 표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점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졌어요. 10시 55분.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시 정각이 됐습니다. 11시 정각, 화면 속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50개의 점. 하나하나가 드론이었어요.
국경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첫 1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점들은 계속 전진했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어요. 옆에 앉은 분석관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처럼 들렸어요. 3분. 점들이 국경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4분.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국방부 작전실에서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고 목소리의 톤이 조금 밝아졌거든요. 5분. 드론들이 국경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태국 영공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6분. 화면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250개의 점이 계획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어요.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빠졌습니다. 어쩌면 제 걱정이 기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11시 6분. 새벽 1시 총리실 대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총리실 수석들, 정보기관 국장.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테이블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정보기관 분석관이 먼저 보고를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태국 전투기 출격 기록 0건. 지대공 미사일 발사 0건. 대공포 사격 0건. 확인된 것은 단 하나였어요. 한국제 방공 시스템의 작동. 시스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고 지휘 통제 시스템이 분석하고 요격 무기가 자동으로 발사됩니다. 사람은 최소한의 감독만 할 뿐이었어요. 시스템이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시간대별 격추 현황 그래프였습니다. 첫 1분에 10대, 2분에 20대, 3분에 30대.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표적 패턴을 분석했고 그 다음에는 최적의 요격 순서를 계산했다고 했어요. 학습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우리 드론으로 학습한 겁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2022년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태국이 한국제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같은 시스템을 검토해야 하는지 회의가 열렸었어요. 사무실 책상에 한국방산업체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성능 평가를 했어요. 다중 표적 동시 추적 능력 우수. 자동 요격 시스템 탑재. 네트워크 기반 통합 운용.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어요. 중국제보다 30%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전 검증 자료가 부족했어요. 한국은 신흥 방산국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하면 경험이 적었죠.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제 시스템. 중간 가격대. 실전 검증 부족. 우선순위 하위. 우선순위 하위. 그 판단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외교부 차관이 질문했어요. 한국제 시스템의 실전 검증 자료가 있느냐고요.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있다고요.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여러 나라가 도입했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사용됐다고 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2022년 이후 한국 방산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요. 세계 방산 수출 순위가 9위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실전 데이터가 축적됐다는 것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중국을 선택했으니까요. 계약은 끝났고 드론 250대는 도입됐습니다. 다시 검토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 그 결과를 봤습니다.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우리 방공 체계로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느냐고요.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유한 중국제 시스템으로는 상대가 안 된다고요.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린 마니카가 서류를 펼쳤어요. 국제 언론 반응이었습니다. 로이터는 캄보디아의 휴전 위반을 보도했고 BBC는 드론 250대 투입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AFP는 한국 방산 기술의 위력이 입증됐다고 썼어요. 한국 방산 기술. 제가 우선순위 하위라고 적었던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태국 공식 성명도 나왔어요. 캄보디아는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 병사 석방 조건은 무효화됐다.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병사 18명. 72시간만 참으면 공짜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어요. 비서실장이 중국 측 반응을 물었습니다. 린 마니카가 답했어요.
48시간째 침묵 중이라고요. 48시간. 이틀이 지났는데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답이었어요. 중국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새벽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군사적 대응은 불가능했고 외교적 해결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올 때 린마니카가 다가왔어요. 중국 외교부 공문이 곧 도착할 거라고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2022년에 과소평가했던 나라. 우선순위 하위라고 적었던 그 시스템.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지금 치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점 하나가 깜빡이더니 사라졌습니다. 착시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점 하나가 확실히 없어졌어요. 분석관이 화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몇 초 후 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점이 꺼졌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통제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11시 7분. 점들이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10개, 15개. 1분도 안 돼서 20개가 넘게 사라졌습니다.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어요. 점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촛불이 바람에 꺼지듯이요. 11시 8분. 50개가 넘게 사라졌어요. 2분 만에요. 분석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는 거였죠. 항공기 활동 기록이 화면에 떴어요. 없음. 미사일 발사 흔적도 없음. 여론 감지도 없음. 이상했어요. 드론이 떨어지고 있는데 태국 전투기도 미사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1시 9분. 100개가 채 안 남았어요. 4분 만에 150개가 넘게 격추된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1분에 10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분에 50대가 넘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드론의 패턴을 분석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최적의 요격 순서를 계산했겠죠. 이제는 그 계산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습니다. 11시 10분. 120개가 사라졌어요. 11시 12분. 200개가 넘었습니다. 화면에 남은 점은 50개도 안 됐어요. 국방부 작전실에서 작전 중단 요청이 들어왔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은 드론들도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1시 15분. 화면에 남은 점은 30개였어요. 11시 17분. 15대. 점들이 흩어져서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하나씩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11시 18분. 마지막 점이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깨끗했어요. 점 하나 없이 말끔했습니다. 250대가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통제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던 소음도 멈췄어요. 모니터에 푸른 빛만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240대 격추 확인. 나머지 10대는 추락하거나 행방불명. 18분. 작전 개시부터 종료까지 단 18분이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깨끗한 국경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하늘. 우리는 졌습니다. 전쟁에서 진 게 아니었어요. 선택에서 졌습니다. 제가 2023년에 쓴 보고서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그 기준이 틀렸던 겁니다. 통제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새벽 1시까지 총리실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국방부 대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겁고 침울했어요. 작전국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스크린에 최종 집계 결과가 떴어요. 투입 드론 250대, 격추 240대, 추락 또는 행방불명 10대, 생환 0대, 작전 소요 시간 18분. 18분.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간대별 분석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첫 6분 동안은 느렸습니다. 10대 정도만 격추됐어요. 하지만 7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9분에 60대, 12분에 120대, 15분에 200대.
곡선이 급격하게 치솟았어요.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초기 6분은 시스템이 표적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였다고요. 비행고도, 속도, 패턴을 분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7분부터는 최적화된 자동 요격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격추 방식 분석이었습니다. 전투기 요격 0건, 장거리 미사일 0건, 단거리 미사일 240건. 전부 지대공 시스템이었어요. 그것도 자동 모드로 작동한 거였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질문했어요. 태국 조종사는 한 명도 출격하지 않았느냐고요.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한 명도 없었다고요. 레이더 기록상 태국 영공에서 항공기 활동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람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시스템만 켜놓으면 됐어요. 레이더가 알아서 탐지하고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하고 미사일이 알아서 발사됐습니다. 조종사도 관제사도 지휘관도 필요 없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중국제 시스템으로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작전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 시스템은 반자동이었습니다. 표적 탐지는 자동이지만 최종 발사 승인은 사람이 해야 했어요. 240대를 18분 안에 요격하려면 최소 50명 이상의 운용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훈련된 인력이요. 하지만 한국제 시스템은 달랐어요. 완전 자동이었습니다. 사람은 그저 시스템을 감독만 하면 됐어요. 인력이 10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2023년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중국제 드론 250대 대량 투입 시 상대방 방공망 포화 가능. 포화시킬 수 있다고 썼습니다. 숫자로 압도하면 뚫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숫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스템 앞에서는 100대든 1000대든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숫자가 많을수록 더 좋은 표적이 됐을 뿐이었습니다. 린 마니카가 다음 자료를 제시했어요. 국제 언론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제 시스템, 압도적 성능 입증. 중국제 드론, 18분 만에 전멸. 캄보디아 휴전합의 하루 만에 도발. 기사 제목들이 스크린을 채웠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패배를요. 한국방산의 승리를요.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태국의 입장은 무엇이냐고요. 린 마니카가 답했어요. 휴전 위반이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병사 석방은 무효화됐고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병사 18명. 72시간만 참으면 공짜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회의는 정오까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군사적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우리 드론이 18분 만에 무너진 걸 모두가 봤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50대. 중국에 지불한 금액은 약 20억 달러였습니다. 18분 동안 20억 달러가 증발한 겁니다. 1분당 1억 달러 넘게 날아간 셈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는 게 문제였어요. 충분하다고 믿었던 기준이, 가성비가 좋다고 선택했던 무기가 전부 틀렸던 겁니다. 창밖을 보니 푸놈펜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요. 오후 2시쯤 린 마니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공문이 도착했다고 했어요. 즉시 외교부로 오라고 했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중국의 답변.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오후 2시 외교부 3층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6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차관, 린 마니카, 체아 반룬, 그리고 다른 실무자들. 테이블 중앙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차관이 그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공문이었어요.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짜리였어요.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태국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유감.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어요. 양국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문장은 없었어요.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유감을 표한다. 대화를 희망한다. 끝. 지원이 없었습니다.
완충도 없었어요. 우리를 방어하는 문장도 태국을 견제하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저 유감이라는 단어 하나뿐이었죠. 2023년 7월 계약 직후 받았던 비공식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정치적 문제 발생 시 베이징이 완충 역할 수행, 외교적 압박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그 약속은 어디 갔을까요? 수십억 달러를 주고 산 게 이 한 줄이었습니다. 린 마니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베이징에 추가 문의를 했느냐고요. 차관이 답했습니다. 했다고요. 하지만 답변은 공문으로 가름한다는 것뿐이었다고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공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태국 공식 성명이었어요. 캄보디아는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 병사 석방 조건은 무효화됐다.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입장을 기다린다.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중국의 유감 표명, 태국의 위반 선언. 그 사이에 우리가 있었어요. 체아 반룬이 침묵을 깼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중국과 우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아니냐고요. 몇 년간 방산 협력을 해왔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현실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 총리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20명이 넘게 모였어요. 국방부에서 먼저 보고했습니다. 어젯밤 작전 결과 18분 만에 240대 격추. 전투기 출격 없음. 미사일 발사는 전부 지대공 시스템. 한국제 자동 방공망. 정보기관이 분석을 제시했어요. 태국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싸웠다고요. 조종사도 관제사도 지휘관도 필요 없었다고요. 그냥 시스템을 켜놨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외교부가 국제 반응을 보고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자제를 촉구했고 아세안 의장국이 유감을 표명했고 미국 국무부가 휴전합의 준수를 요청했다고요. 전부 우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단 한 줄. 유감을 표한다.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느냐고요.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했어요. 우리 방공 체계로는 상대가 안 된다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일어났어요. 이건 우리가 시험한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시험당한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스템을 켜놨을 뿐입니다. 우리 드론 250대는 그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는 데이터가 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국제 방공 시스템이 중국제 드론을 상대로 18분 만에 240대를 격추했다. 이 결과가 앞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퍼질 겁니다. 린 마니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중국제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서실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병사 18명은 언제 돌아옵니까? 외교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태국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린 마니카가 답했어요. 72시간. 사흘만 참으면 공짜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 이제는 언제 올지 모르게 됐습니다. 회의는 1시간 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오후 5시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미 끝나 있었어요. 무기를 선택했던 회의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던 순간에요. 다음 날 오전 총리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새로운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국 외교부 공식 서한이었어요. 2장짜리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요구사항 첫 번째.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사과. 훈 마넷 총리의 직접 사과. 공개석상에서요. 두 번째. 배상금 8천만 달러. 현금 지불. 48시간 이내. 세 번째. 국경지역 범죄 조직 완전 철거. 향후 재발 방지 보장. 태국 감시단의 현장 확인 동의. 이행시한 48시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병사 석방 무기한 연기. 8천만 달러.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우리 국방 예산의 12%였습니다.
올해 계획된 장비 도입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총리의 공개 사과. 국가 원수가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앞에서요. 72시간. 사흘만 참으면 공짜였던 병사들. 지금은 8천만 달러와 국가의 자존심을 주고 데려와야 했습니다. 서류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태국의 근거 자료였습니다. 휴전 합의문 사본, 드론 침투 레이더 기록, 국제법 조항. 하나하나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20명이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국방부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 군사력 평가서였어요. 전차, 장갑차, 화포, 항공기. 숫자상으로는 태국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방공 능력에서 차이가 났어요. 우리 중국제 시스템. 반자동. 사람이 최종 승인. 운용 인력 다수 필요. 태국 한국제 시스템. 완전 자동. 시스템 자체 판단. 최소 인력으로 운용. 이틀 전밤 그 차이를 봤습니다. 18분이었어요. 외교부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국제 여론 분석이었어요. UN, 아세안, 미국, 유럽. 모두가 우리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휴전 하루 만에 드론 250대를 투입했다고요. 그리고 중국. 단 한 줄. 유감을 표한다. 제 서랍에는 2023년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중국 방산업체와 맺은 계약.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 그 안에 비공식 메모가 첨부돼 있었어요. 정치적 문제 발생 시 베이징이 완충 역할 수행.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완충은 없었어요. 유감만 있었죠. 동맹이라고 믿었던 것. 계약이 지켜줄 거라던 약속. 전부 환상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입을 열었어요.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국의 조건을 수락하거나 병사들을 포기하거나. 하지만 병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정부가 무너집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하나뿐이었어요. 수락.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8천만 달러를 어떻게 조달할지, 범죄 조직을 어떻게 철거할지, 총리 사과를 어떻게 준비할지. 세부 사항들을 논의했어요. 하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것. 72시간을 참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 오후 3시, 훈 마네 총리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어요. 총리는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태국의 요구사항, 우리에 대응한 예산 집행 계획.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하십시오. 단 한마디였습니다. 총리가 나갔어요. 회의실에 남은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어요. 저녁까지 공식 입장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내일 훈 마네 총리가 직접 발표할 거예요.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의 요구를 수락한다고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어요. 72시간. 사흘. 8천만 달러. 국가의 사과. 국제적 굴욕. 공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이만큼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만든 건 누구였을까요? 중국제 드론을 선택한 사람. 250대면 충분하다고 보고한 사람. 한국제 시스템을 우선순위 하위로 분류한 사람. 저였습니다. 12월 30일 오전 총리실 대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어제 내린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회의였어요. 태국의 조건 수락. 8천만 달러 배상. 총리의 공개 사과. 재무부에서 예산 보고를 했습니다. 8천만 달러 조달 방안이었어요. 올해 방산 예산에서 5천만 달러, 예비비에서 3천만 달러. 결과적으로 올해 계획된 모든 신규 장비 도입이 취소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방어력이 더 약해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외교부가 총리 사과문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3개 버전이었어요. 강경, 중도, 온건. 하지만 어떤 버전이든 본질은 같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린 마니카가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늘 오후 5시 훈 마네 총리가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고요. 국내외 언론이 참석합니다. 생중계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볼 거예요. 저는 다른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 세부 계획서였어요. 제가 작성해야 하는 문서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취소되는 사업 목록이 나왔습니다. 레이더 현대화 사업, 통신 장비 도입, 훈련 시설 개선. 전부 올해 추진하기로 했던 것들이었어요. 이제는 전부 내년 이후로 미뤄집니다. 그런데 정말 내년에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미뤄질까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머릿속으로요. 72시간. 사흘만 참았으면 어땠을까요?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휴전합의 서명. 12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병사 석방. 정확히 72시간 후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병사 18명은 공짜로 돌아왔을 겁니다. 추가 협상도 배상금도 사과도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48시간도 채 안 돼서 드론을 날렸습니다. 12월 28일 밤 11시. 휴전 서명 후 36시간 만이었어요. 그리고 18분 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르는 대가를 계산해봤어요. 8천만 달러 현금 배상. 총리의 공개 사과. 국경 조직 철거 비용 약 2천만 달러. 국제적 신뢰 추락. 중국과의 관계 냉각. 한국제 무기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증가. 우리 중국제 무기의 가치 하락.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까지 합치면 손실은 수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72시간. 공짜였던 72시간이 이제는 수억 달러짜리 교훈이 됐어요. 회의 중간에 훈 만해 총리가 들어왔습니다. 사과문 최종안을 검토하러 온 거였어요. 세계 버전을 읽어보더니 중도안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강경하면 국내 반발이 심하고 너무 온건하면 태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었어요. 오후 5시에 발표하겠습니다. 총리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언제 돌아옵니까? 조건 이행 확인 후 72시간 이내라고 합니다. 린 마니카가 답했어요. 또 72시간.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총리가 회의실을 나가려다 멈춰섰어요.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72시간이었습니다. 단 사흘만 참았으면 됐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예산 집행 계획서. 제 서명이 들어갈 문서였어요. 8천만 달러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 적힌 문서였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사리온 찬토. 2023년에도 서명했었죠. 중국제 드론 250대 도입 계약서예요. 그때 제 서명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서명하고 있었어요. 그 대가를 치르는 문서예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2시간 후면 총리가 전 국민 앞에서 사과할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푸놈펜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후면 달라질 거예요. 뉴스가 나가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분노가 시작될 겁니다. 72시간을 참지 못한 대가. 그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훈 만해 총리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생중계됐습니다.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지켜봤어요. 총리는 단상에 서서 준비된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무겁게 들렸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휴전합의 직후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태국과의 신뢰를 손상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경솔한 판단. 드론 250대를 날린 게 경솔한 판단이었다고요. 18분 만에 240대가 격추된 게 경솔함의 결과였다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거르고 서류를 계속 봤어요. 8천만 달러 집행계획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어느 예산에서 얼마를 빼고 어느 사업을 취소하고 언제 지급할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11시가 됐을 때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15페이지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오래된 파일이 있었어요. 2023년 중국 방산 계약서였습니다. 꺼내서 펼쳤어요. 계약 금액 20억 달러. 드론 250대. 납품 일정 2년. 유지보수 조건.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익숙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직접 검토하고 작성한 문서였으니까요.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서명란이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 밑에 총리실 수석, 그 밑에 재무부 차관. 그리고 맨 아래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사리온 찬토. 검은 잉크로 쓴 제 서명이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2년 전이었어요. 손가락으로 그 서명을 따라갔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선명했어요. 당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어요. 가격도 적절하고 성능도 충분하고 정치적 부담도 적었으니까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성한 문서를 그 옆에 놓았어요. 8천만 달러 집행계획서. 두 문서를 나란히 봤습니다. 왼쪽은 2년 전 제가 서명한 것. 오른쪽은 오늘 서명해야 할 것. 하나는 시작이었고 하나는 끝이었어요.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가였어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푸놈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거였어요. 이건 내 책임입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요.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요. 이건 내 책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어요. 국가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실패한 것도 아니었어요. 군이 패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정자가 틀렸던 겁니다. 보고서를 쓴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선택의 기준을 정한 사람이 틀렸어요. 저였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새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72시간의 교훈.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27일. 우리는 휴전에 합의했다. 조건은 단순했다. 72시간만 평화를 유지하면 병사 18명이 공짜로 돌아온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48시간도 참지 못했다. 12월 28일 밤 11시, 중국제 드론 250대를 국경 너머로 날렸다. 계속 적었습니다. 18분 후, 240대가 격추됐다. 한국제 방공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했을 뿐이다. 한 줄을 비웠어요. 원인은 명확하다. 우리가 한국을 계산하지 않았다. 2022년 태국이 한국제 시스템을 도입할 때 나는 그것을 우선순위 하위로 분류했다.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판단자 사리온 찬토. 또 한 줄을 비웠어요. 2023년 중국제 드론 250대 도입을 제안했다. 근거는 충분한 억지력 확보였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책임은 결정자에게 있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을 지웠어요. 다시 적었습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그 문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확신이었습니다. 지금은 고백이에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파일에 넣었어요. 서랍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8천만 달러 집행계획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펜을 꺼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사리온 찬토. 2년 전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달랐어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총리실에 제출할 겁니다. 불을 껐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만 들렸어요.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를 거예요. 이제 저는 압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요. 12월 31일 아침 총리실 비서실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72시간의 교훈이라는 제목이 붙은 5장짜리 문서였어요. 어젯밤 작성한 거였습니다. 숫자, 판단, 결과, 책임. 변명 없이 적었어요. 비서가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총리에게 전달될 거라고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0시에 마지막 회의가 예정돼 있었어요. 태국 조건 이행 점검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 12명이 모였어요. 재무부에서 먼저 보고했습니다. 8천만 달러 송금 완료. 태국 중앙은행 계좌로 입금됐다고요. 영수증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국경관리국이 두 번째 보고를 했어요. 범죄 조직 철거 작업 진행 중. 15개 거점 중 11개 철거 완료. 나머지는 사흘 내로 완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외교부가 세 번째 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총리 사과 영상이 태국 주요 언론에 보도됐다고요. 태국 외교부가 공식 수령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전부 이행됐거나 이행 중이었습니다. 린 마니카가 태국 측 반응을 전했어요. 조건 이행을 확인했다고요. 병사 18명은 72시간 이내에 석방될 거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월 3일 오전 중이라고요. 72시간. 또 그 숫자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달력을 봤습니다. 12월 27일. 휴전 합의. 그날부터 72시간만 기다렸으면 됐었어요. 12월 30일 오전에 병사들이 돌아왔을 겁니다. 공짜로요. 하지만 12월 28일 밤 우리는 드론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월 3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7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공짜가 아니었어요. 8천만 달러, 총리의 사과, 국경 조직 철거.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7일. 72시간의 5배가 넘는 시간이었어요. 오후 2시쯤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총리가 제 보고서를 검토했다고요. 소감은 없었습니다. 그냥 검토했다는 것만 전달됐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읽었다는 것만으로도요. 서랍에서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향후 대책안이었어요. 제가 이틀 동안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산체계 재검토안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현 상황 분석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유한 중국제 무기의 한계, 실전에서 드러난 문제점, 한국제 시스템과의 성능 격차. 구체적인 데이터로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대안이었어요. 망산 조달 기준 변경. 가격 중심에서 성능 중심으로. 실전 검증 데이터 우선 반영. 신흥 방산국에 대한 재평가. 세 번째 페이지에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2022년 우선순위 하위로 분류했던 한국. 하지만 2025년 현재 세계 방산 수출 9위.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등 다수 국가 도입. 실전 검증 완료. 한국 방산 시스템 재검토 필요. 그렇게 적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는 예산안이었어요. 한국제 시스템 도입 시 예상 비용. 중국제보다 30% 비쌌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입증됐어요. 18분, 240대. 그 숫자가 증명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일정을 적었어요. 1월 중 한국 대사관과 예비 접촉. 2월 중 실무 협의. 3월 중 기술 검토. 목표는 금년 내 양해각서 체결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재검산했고 논리를 재점검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1월 3일. 병사들이 돌아온 후에 제출할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새로운 방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2025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휴전 합의, 드론 참사, 굴욕적 조건 수락. 하지만 내년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요. 파일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1월 3일 이후에 꺼낼 겁니다. 오후 5시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올해 마지막 퇴근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월 3일이면 병사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면 상황이 안정될 겁니다. 그때 보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한국을 다시 계산하는 보고서. 2022년에 했어야 했던 계산을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들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연말이라 모두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1월 3일. 사흘 후면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질 거예요. 2026년 1월 26일 오후 2시 푸놈펜 국제공항 도착 로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 가족들, 언론 기자들. 태국에서 병사들을 태운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각이었어요. 저는 로비 뒤편 구석에 섰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어요. 앞쪽에는 국방부 장관과 고위 장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2시 15분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곧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착 게이트 쪽으로 시선이 쏠렸어요.
2시 20분,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병사가 나왔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여윈 얼굴이었어요. 한 달 가까이 억류돼 있었으니까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성이 들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한 명씩 계속 나왔습니다. 모두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10번째 병사가 나왔을 때 가족들이 달려갔어요.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15번째, 16번째, 18번째 마지막 병사가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전원 귀환이었어요.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모두가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봤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025년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휴전합의 서명. 2026년 1월 26일 오후 2시. 병사 귀환. 정확히 29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72시간이면 됐어요. 사흘이면 공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추가 협상도 배상금도 사과도 필요 없었어요. 29일. 72시간의 거의 10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른 대가 8천만 달러 현금, 총리의 공개 사과, 국경 조직 철거, 국제적 신뢰 추락. 한 병사가 제 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가족들이 병사들을 데리고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분쯤 지나자 로비가 한산해졌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들어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됐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택시를 잡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국립묘지였습니다. 30분 후 묘지 정문에 도착했어요. 오후라서 조용했습니다. 방문객이 거의 없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한참을 걸었습니다. 3구역으로 향했어요. 2024년 전사자들이 안장된 곳이었습니다. 한 비석 앞에 멈춰 섰어요. 소위 계급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23일 전사. 국경 분쟁 때였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18명이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그때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했다면 달랐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여 묵념했어요. 묘지를 나와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실로 향했어요. 오후 5시 총리실 별관에 도착했습니다. 3층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작성해둔 보고서가 있었어요. 재발 방지를 위한 방산 체계 재검토안.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한 장씩 다시 읽어봤어요. 현황 분석, 대안 제시, 한국 재평가, 예산안, 추진 일정.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없었어요. 제출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어요. 일주일쯤 기다릴 겁니다. 병사 귀환의 여운이 가라앉고 정부가 다음 단계를 생각할 여유가 생길 때까지요. 보고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프놈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29일. 길고 비싼 29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병사들이 돌아왔고 조건은 이행됐고 사태는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일이요. 코트를 걸쳤습니다. 사무실 불을 껐어요.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72시간이면 됐던 일이 29일이 걸렸어요. 공짜였던 게 수억 달러짜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압니다. 선택의 무게를요. 판단의 대가를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1월 30일 총리실 회의실에서 방산체계 재편 회의가 열렸습니다. 열이틀 전 병사들이 돌아온 후 첫 번째 정책 회의였어요. 테이블에 12명이 앉았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재무부, 그리고 저였어요. 제가 준비한 보고서가 배포됐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방산 체계 재검토안. 사람들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비서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달의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자리라고 했어요. 18분, 240대, 72시간. 그 숫자들을 다시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현황 분석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중국제 시스템의 한계. 실전에서 드러난 문제점. 완전 자동화 부족, 학습 능력 없음. 대량 표적 동시 처리 불가. 두 번째 슬라이드는 기준 변경안이었어요. 가격 우선에서 생존 우선으로. 충분함에서 최선으로. 정치적 고려에서 기술적 검증으로.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2022년 우리는 한국을 우선순위 하위로 분류했다고요. 실전 검증 부족이 이유였다고요. 하지만 2026년 현재 상황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수백 대 도입, 호주 K9 자주포 다수 구매, 루마니아 방공 시스템 계약, 그리고 우리 국경에서의 실전 검증. 18분, 240대. 충분한 데이터였어요. 국방부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솔직하게 답했어요. 중국제보다 30% 비쌉니다. 하지만 생존합니다. 싸게 사는 것과 살아남는 것 중 선택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재무부 차관이 예산을 물었습니다. 당장은 어렵다고 답했어요. 지난달 8천만 달러를 지출했으니까요. 하지만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된다고요. 외교부 국장이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했어요.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한국으로 가면 베이징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고요. 저는 지난달 중국 공문을 상기시켰습니다. 유감을 표한다. 단 한 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중국은 거리를 뒀다고요. 동맹이라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요. 계약은 무기만 파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린 마니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실장이 추진 일정을 물었습니다. 준비돼 있었어요. 2월 중 한국 대사관과 예비 접촉. 3월 중 기술 실무 협의. 4월 중 현지 실사. 5월 중 기본 합의서 초안. 목표는 금년 내 양해각서 체결이었습니다. 시작은 방공 시스템입니다. 작은 규모로요. 검증 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접근이었어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요.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많았어요. 우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는 없었어요. 모두가 지난달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비서실장이 마무리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총리 보고를 올리겠다고 했어요. 승인되면 즉시 추진하겠다고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린 마니카가 남았습니다. 제 옆으로 왔어요. 2022년과 다른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그래야 합니다. 서랍에서 2023년 계약서를 꺼냈어요. 중국과 맺은 계약. 제 서명이 들어간 문서였습니다. 그 옆에 오늘 제출한 보고서를 놓았어요. 한국 재평가 보고서. 이것도 제 이름이 들어간 문서였습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봤어요. 3년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는 실패였고 하나는 교훈이었어요.